지난 6주에 걸쳐서 공산주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이 책이 얼마 두껍질 않습니다. 한 220쪽 정도가 되는데 이호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금랑교회 이제 김정민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네, 아주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저도 공산주의 이거에 대해서 이게 옳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시스템이다. 이건 뭐 확고하게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우리 사회 속으로, 문화 속으로 또 교회 안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제대로 이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가서 보면 공산주의자들의 그 계략이 낱낱이 파헤쳐져 있어요. 너무나 제가 감사를 드렸고, 이 특별히 저자들에게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책을 통해서 아마 말씀을 듣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이게 눈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 이제 6번 이제 강의를 했는데 뭐 이런 거 강의하거나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미 19세기에 완전히 폐물로 어느 면에서 뭐 누가 얘기했듯이 패족이 돼야 될 이 마르크스 엥겔스 같은 이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한 이런 유령이 다른 데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 유령이 되살아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 이 배가 지금 침몰될 이와 같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목사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사 겸 교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pastor and teacher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목사는 가르쳐야 되는 그런 임무를 지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시대의 징조 이런 걸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성도들 지키고 성도들 아이들을 지키고 이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오후 시간에 이제 가르쳤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되기 전에 6월 28일에는 제가 동성애 차별금지법, 사회주의, 가정해체 등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이제 오후에 전달했습니다. 그 설교의 원고 작성자는 박광서 목사님이신데 그 박광서 목사님은 제가 가서 찾아보니까 예수교 장로의 고신축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어떤 분이 제게 보내줘서 그걸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했습니다. 근데 참 너무나 내용이 괜찮은데 이걸 조금 좀 시스템화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게 이제 그걸 알려주신 그분이 곧바로 이분이 쓴 책이 있다고 이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이제 책이 제목이 시대의 징조 아니에요. 자, 이것이 어떻게 이게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한 그런 글이 바로 누가 출판사, 이름이 누가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2018년 1월에 나왔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좀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한 5시간, 6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서 국가와 교회를 완전히 그냥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가, 그 배경이 뭐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이걸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목사가 이거를 설명을 하고 가르쳐야 될 이와 같은 시점이 됐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늦었죠. 너무 늦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늦었어도 지금이라도 좀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도 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 책이 참으로 중요한 책인데 네이버 등에 이제 그 책 소개가 제대로 되어 있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책은 네이버든 뭐 구글이든 어디 들어가서 누르면은 그러면 출판사 뭐 예를 들어 24시 뭐 알라딘 이런 데서 이게 쭉 연결이 되면서 책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누르면 들어가서 이거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어저께 뭐 네이버 이제 한번 가서 봤더니 출판사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스24 뭐 이런 데가 연결이 안 되고 그냥 뭐 이 책이 있다는 것 정도만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몇 사람이 이런 서평이 좀 나와 있고 이렇게 이제 돼 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책이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동성애 그 배후의 사상 연구,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책이에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 이분이 백석 그 신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 과정을 하는 동안에 작성한 박사학위 논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근데 그 글을 읽어보면 정말 글이 매끄럽게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읽어도 누가 읽어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박사과정 하시고 또 이런 책 내시면서 수고하신,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에요. 박광서 목사님. 이 목사님께 큰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이 땅에서는 과거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없는 어떤 면에서 해괴망측한 그런 일들이 그냥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근래에는 동성애, 젠더 이데올로지,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등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반 시민들도 아마 대다수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좌익 사상입니다. 좌익. 하나님은 right이에요. 옳은 거고 그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떠난 거는 성경은 좌익, left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좌익 운동을 역사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이게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그 책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뭐 철학을 하든 아니면 뭐 이런 목회학을 하든 이런 분들 가운데 글을 잘 써서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일으킨다,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대다수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 너무 잘 쓴 책이에요. 너무 잘 쓴 책이고, 오늘 제가 여기 소개하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이 책도 너무나 잘 쓴 책이에요. 일단은 책이 읽기가 쉽습니다. 책이 내용이 굉장히 난해한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누구라도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그런 그 주제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게 책을 썼어요. 그래서 아주 상당히 그 책이 읽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는 오늘날 전 세계가 홍역을 앓고 있는 동성애 문제, 그다음에 젠더 이데올로지, 여기에 문제의 배후에 어떤 사상이 역사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는 그런 책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이거를 파괴할 수 있고 막을 수가 있잖아요. 단순히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이건 안 돼, 이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그렇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대체 영적인 배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적하고 싸우면은 그러면 적에 저 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에 있는 벽에다가 한만 쏴봐야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성벽 저 밑에 있는 기초에다가 대고 대포를 쏴야 그래야 결국은 성벽이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성벽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대포 쏴봐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 적의 그 성벽 저 밑에 그 성벽을 지지하고 있는 기초가 뭔가, 그걸 정확히 알고 거기다가 대포를 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역사적 배경이 뭔가, 철학적 배경이 뭔가, 그 뒤에 이런 것들을 인도하는 저 악령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에서 교사로서 반드시 가르쳐야 될 그런 내용, 이런 걸 이 책이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에 걸쳐서 이 안에 있는 내용, 이제 첫 번째는 한번 이제 했습니다. 이미 6월 28일 날. 그래서 이거를 오후에는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오늘은 2020년 3월에 월드뷰라고 하는 그런 좋은 잡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구독을 하고 많은 성도들이 구독하고 있어요. 참 좋은 잡지입니다. 월드뷰.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 세상 세계관을 이제 가르쳐 주는 이런 잡지인데, 여기에 이 책에 대한 소개의 글, 그러니까 서평이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그 책을 소개한 그런 글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다 이렇게 종합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 책의 몇 부분을 여러분에게 쭉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할 거다, 여러분에게 이제 맛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의 경건을 위한 그런 책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아파트 전체가 지금 균열이 돼서 무너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 아파트 내 거 요거 405동 뭐 몇 호 요것만 지키면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경건서적도 읽으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모든 거 다 하는데 특히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런 그런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은 아파트 전체에 금이 갔으면 그거 전체에 금이 간 거를 어떤 식으로든 보강을 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책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전체 건물이 지금 무너져 내리는 거, 교회가 지금 무너져 내리는 거, 이거를 진단을 하고, 진단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갖다 압축 콘크리트를 붙이든 뭘 어떻게든 해서 이거 무너지는 그 틈을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뭐 제가 학교에서 늘 하는 일이 연구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이거 연구하고 이 박광수 목사님의 이 글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 이제 첨부를 해서 그래서 한 장 한 장 이 내용을 설명하면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책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동성애예요. 젠더 이데올로지, 뭐 성이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뭐 40개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남자 여자로 이렇게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되고 뭐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아이가 커서 그렇게 해서 성을 결정하면 된다. 이런 거 이제 주장하는 거. 우리가 보면 아이가 성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파고 들어가서 맨 끝에 가면 뭐가 있냐?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뱀이 거기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요. 교회를 붕괴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붕괴시키고 기독교를 붕괴시키고 자유로운 그런 그 헌법을 붕괴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성 어젠다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런 좋은 국가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뒤에 뱀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그리고 그 안에 앉아 있는 거다. 한마디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겉으로 나타날 때는 성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이 사회가 완전히 멸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가 사용하는 그런 전략이다. 먼저 여러분에게 뭐 결론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 좀 책을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동성애 문제는 소수자 인권과 이제 연계가 되면서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동성혼의 합법화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 국가로 출발한 미국마저도 오바마 대통령 시대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 좌파 정권들은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서 젠더 이데올로지, 여기에 기초한 성평등 영어로 이제 젠더 이퀄리티 이제 정책을 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퀄리티 앞에 뭐가 붙으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퀄리티는 그냥 이퀄리티로 끝나야 되는데 이퀄리티 앞에 뭐가 붙으면은 그러면 그 문제가 더 이상 평등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성 평등하고 앞에 여성을 붙여놓으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평등하고 성을 붙여놓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법규를 고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퀄리티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저스티스가 있는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퀄리티, 평등, 보통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는 저스티스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보통 사람들이 차별 없으면 너무 좋다고 하는데 이 차별이 어떨 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똑같이 평등하게 만들어버리면 그럼 그 사회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참 너무나 사람들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천에 공항이 있어요. 우리 춘천에는 왜 안 지어주냐 하고 춘천에도 공항 짓고 그렇죠. 저 원주에도 하나 짓고 저기 전주에도 하나 짓고 해서 다 인천공항 같은 거를 차별 없이 만들어야 되겠다고 다 지으면은 그 돈을 누가 될 거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재정이 파탄나서 국가가 다 망하게 되거든요. 이게 인천에 여기 있는 거 이거 자체가 차별이 아니고 국가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하나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여기다가 지어 놓은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공황 평등이라고 해서 공황을 앞에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국가는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퀄리티, 평등 앞에 무언가를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마귀의 공작이 시작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저스티스의 문제를 갖고 서야지 이퀄리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성평등 정책을 이제 택하고 있으니까 이로 인해 여러분 양성평등은 맞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면 맞는 건데 성평등이라고 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용어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용어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정책 때문에 전통적인 결혼과 성의 가치관에 큰 혼란이 일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얼마 전에 아이들에게 이 성교하는 거 이런 모든 거 이런 거를 다 가르치는 그런 책을 또 정부에서 펴냈다가 너무 적나라하게 이런 거 다 설명을 하고 그러게 되니까 반발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돈 들여갖고 만든 책들 다 수거했다는 이런 내용이 지금 아마 일주일 열흘 사이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박광서 목사님은 이런 현상의 원인을 좌익 이데올로기에서 이제 찾고 있어요. 그 배우의 어둠의 영이 일하고 있다. 이거 사실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또 우리 마르크스주의 이거 이야기하면 경제만 이야기하는데 이 경제적 측면에서 자본주의를 착취, 억압, 소외 등의 개념으로 비판하며 무신자의 폭력에 의한 붕괴를 기대했던 1850년경에 이제 나온 그 초기 마르크스주의가 20세기에 이제 두 차례 세계 전쟁을 이제 겪고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혁명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렇게 되니까 좌익 세력이 반성의 반성을 이제 거듭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들고 나온 게 뭐냐. 상부 구조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게 뭐냐 하면 문화를 통한 인간 개조를 이루어야 그렇게 해야만 이 마르크스주의가 세상에 파고들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주 동안 설명한 내용이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그 다음에 헤게모니 장악, 그 다음에 사회주의 사상이 상식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30년, 40년, 50년 장기적으로 진지전을 통해서 하게 될 때 공산주의 사상이 그 나라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화 마르크스주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통적인 거는 경제, 그 다음에 정치 이런 거 하는 그런 마르크스주의인데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선진사회에서는 마르크스주의 혁명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문화와 생각하는 것, 철학 이런 모든 걸 바꿔야 이게 가능하겠다 해서 나오는 게 문화 마르크스주의. 그래서 요새는 보통 문화 막시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문화 막시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문화 막시즘이라는 게 뭔가 이런 걸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 문화 막시즘이 작전이 성공을 해갖고 성공도 보통 성공이 아니에요.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가족과 결혼과 성의 가치관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해체가 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필요가 없다. 그거를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부터 이제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린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결혼 제도를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채우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거를 우리 사람들이 성취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데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하게 사는 씨가 어떻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이 붕괴가 되는 거고 교회가 붕괴가 되는 거고 사회가 붕괴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려고 하는 이런 일이 마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다른 나라에서 이미 다 망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걸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대한민국의 좌익 세력 또 한국 교회 안에 파고든 이와 같은 그 진보 좌익 세력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와 교회를 지금 망쳐놓으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지금 놓여 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차별금지법이 또 이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시도가 되다 또 시도가 지금 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금 어렵게 만드는 이런 시점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 책에 먼저 목차, 어떤 책이든 일단 목차를 보면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가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의 구성과 개요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박광수 목사님이 들어가는 부분 한 10페이지 이제 그 글을 썼는데 거기서 먼저 좌파하고 우파가 뭔가 이거를 용어의 기원과 또 잘못된 그 용례를 짚어주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좌파 우파라고 하는 그런 말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가 된 게 사실이에요. 박광수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 우파는 기독교 문화에 기초한 전통적 보편적 가치, 윤리, 체제를 따르는 무리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꼭 기독교인이 아니라 해도 우리가 인간이면 인간으로서 그 지켜야 될 기본적인 가치, 윤리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걸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보통 우파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좌파는 뭐냐? 급진 혁명을 통해서 체제 전복을 통해 그래서 이렇게 보통 정상적인 그런 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윤리 이런 모든 걸 획가닥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극단적 페미니즘, 무정부주의 등의 전체를 총칭을 해서 좌파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다. 좌파. 그러니까 우파, 좌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구분을 하시고 1장에 이제 가면은 이 책을 쓴 목적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저자가 뭐를 하냐. 미국에서 이제 동성 결혼이 이제 합법화가 됐는데 이 동성 결혼 합법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성애자들이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노력했냐? 의학 분야에서, 법 분야에서, 신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공세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지전을 폈습니다. 그래서 동성 결혼 이제 합법화까지 좌익 동성애자들이 오랜 세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래서 결국은 법제화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집요하게 진지전을 펴는가. 이게 이제 1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이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광수 목사님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동성애를 허용한 미국의 사례를 되돌아보며 그 시작의 사건들을 통해서 동성애 진영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게 시작이 된 게 스톤월 항거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스톤월 항거 이후에 의학, 법학, 그다음에 신학 이런 분야에 거센 공세를 집중했고 결국은 이런 그 거센 공세가 40-50년 진행이 되는 가운데 미국이 손을 들고 그리고 결국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 공과대학의 교수고 제가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산주의, 뭐 동성애 이런 것까지 다 연구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참 감사하게도 이게 시작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돼서 결국은 동성결혼 합법화까지 이루어졌다. 이거를 그래도 20페이지, 30페이지의 그 역사적 증거와 함께 이렇게 해서 딱 자료로 남겨주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참고 문헌이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생활동반자법을 또 만든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민결합법을 만든다 그래요. 맨 마지막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이렇게 순서를 거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 이제 이것이 시작이 돼서 이게 통과가 되고 이렇게 되면 맨 마지막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도 좋다고 하는 이게 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 게 물론 기도도 하고 경건생활도 하고 이게 예배도 드리고 성경 말씀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이 아파트가 있을 때 자기 집을 꾸미는 거예요, 다. 근데 아파트 전체가 무너지는 이거를 누군가가 막기 위해서 사상가들이 나와야 되고 목사들이 나와야 되고 누군가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떻게 그걸 다 공부하고 연구하겠어요. 이렇게 다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제 3장에서 6장에 들어가면은 동성애 배후 사상인 마르크스주의 핵심,
이거를 시대 흐름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성규범을 해체하는 글로벌 성혁명의 주범이 유엔인데, 이 유엔을 장악한 좌파 엘리트 그룹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고, 그래서 3장에서는 마르크스주의가 뭔가,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동성애하고 관련된 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을 좀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래요. 한 장. 4장은 마르크스하고 이렇게 마르크스를 찬양을 하는데, 인간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얼마나 모순된 삶을 살고 위선의 삶을 살다가 그 자녀들까지도 정말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 마르크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정확히 알고,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 목사로서 또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르크스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좌절과 새로운 흐름의 등장.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이 이제 일어난다고 주장을 하는데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나, 그게. 이렇게 되니까 새로운 흐름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평론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동성애 세력들이 전례 없이 조직적이고 세력을 규합해서 움직이는 그 배후에는 어떤 사상이나 세력들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면서 박광서 이 목사님이, 저자가 관련 연구를 통해 인간을 떠받들고 철저히 인본주의를 지향하게 만드는 그런 사상들이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게 어디서 나오냐? 마르크스주의의 그 좌파 사상, 공산주의 사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원을 설명을 하고,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는 겉으로는 인민의 해방을 외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또 경제적 측면에서 공산주의가 이제 실패를 했어요. 아시잖아요. 공산주의가 들어가서 흥왕한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망했지. 그런데 이 박광수 목사님이 공산 국가는 사라져도 공산주의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 참 멋진 말이에요. 공산 국가는 사라져도 공산주의는 지금 사라지지 않고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바이러스처럼 지금 창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 시대에 미국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포함해서 모든 나라의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국가는 없어졌어도 사상은 계속 깊숙이 이제 침투하고 있고 그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저도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교도 하고 적그리스도 이야기했지만 요 근래에 들어서 적그리스도가 가져올 사상이 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구나. 전체주의 사상이구나. 이거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오겠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은 인간의 자유, 도덕성 등 보편 가치들을 부인하고 기존의 권위나 질서를 해체시키며 반기독교적인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5장에서는 20세기 그 마르크스주의, 이거는 문화 막시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은 두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은 니체, 하나는 프로이드. 그래서 니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절대 진리, 절대 도덕, 절대 가치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 시대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사상을 만들어 놓은 창시자다. 근래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고, 프로이드는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억압의 기제로서의 성을 이제 부각을 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 문제를 개인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넓힌 사람이 이 프로이트의 제자 중에 빌헬름 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저 사람 무슨 성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사회를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계급 없는 유토피아를 건설하기에 빌헬름 라이라는 사람입니다. 주 3회의 오르가즘을 해소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서구 사회의 성애화를 조장한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교회가 망가지고 국가가 망가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조금은 이해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6장, 7장은 저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가 아주 강력하게 이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는 유럽하고 미국에서
새로운 마르크스주의, 문화 막시즘이 어떻게 등장을 했고 어떠한 파장을 갖고 왔는가. 이거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고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장에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온 세상에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성혁명. 여러분 생각이나 해봤어요? 성이 남자 여자 말고 그 안에 뭐 40개 성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자연적인 일로, 정상적인 그런 일로 지금 가르쳐지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에서 왜 이와 같은 성혁명을 이루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할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6장에서 저자는 제가 설명했던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헤게모니 이론, 이런 걸 이제 소개하고, 그래서 정치의 중요성, 문화의 중요성을 간파한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정부와 그 문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래서 헤게모니를 선점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결국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사회의 모든 분야의 사회주의 사상을 파급시키는 우리가 말씀드린 진지전, 이걸 통해서 1년, 2년, 20년, 30년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뭐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여기 지난번에 이호 목사님 프로페셔널 공산주의자라 그랬잖아요. 직업이 공산주의예요. 직업이.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읽는 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30년, 40년 해서 헤게모니를 장악을 한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직업적인 혁명가다. 이걸 이루어 놓은 그런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화 마르크시즘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든지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비판 이론인데, 또 프랑스의 구조주의라는 거, 이런 철학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하면서 프랑스 68혁명, 뭐 이정훈 교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 이 프랑스 68혁명의 세대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주요 보직에 이제 다 진출하면서 그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모든 분야에 지금부터 30년, 40년 전부터 프로페셔널 공산주의를 공부하고 직업으로 삼았던 사람이 거의 모든 분야에, 심지어 교회까지 들어와서, 신학교회까지 들어와서 사람들을 지금 세뇌를 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프랑스에서는 68혁명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돼서 프랑스가 완전히 넘어가는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좀 프랑스 68혁명은 뭐냐.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문화 막시즘은 자본주의 국가의 붕괴를 목적으로 기존의 체제를 해체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또 하나의 지류가 주디스 버틀러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있는데, 젠더 이론이에요. 젠더 이데올로지. 그래서 이 주디스 버틀러는 성 정체성을 생물학적인 성이 아닌 사회적 역할로서의 성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아니다. 태어난 다음에 사회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성이 있는 거다. 이러다 보니까 성이 30개, 40개, 50개씩 자기가 정하는 대로 이렇게 성이 결정이 되는 이러한 그 이론을 이제 주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 정체성은 개인이 타고날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성숙한 다음에 자기가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나서 나는 남자라 그러면 남자가 되는 거고, 남자로 태어나서 나는 여자라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지금 미국이라든지 이런 거 선택한 그런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버젓이 남자인데 어디로 들어와요? 여자 화장실을 들어와요. 왜 들어오냐 그러면 나 여자입니다. 나 여자라는 거야. 그럼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어떤 일까지 생겨요? 어떤 사람이 나 좀 결혼을 다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나이가 68세라고 여기 적혀 있으니 이걸 좀 50세로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생년월일은 지금 해서 한번 68세인데 난 지금 50세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이걸 50으로 고쳐줘야 그래야 내가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까지 지금 나가는 이런 해괴망측한 그런 일이 지금 세계에 이제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특별히 8장에 가서 보면 그럼 한국의 좌파 진영, 친동성애 진영, 친이슬람 진영,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전략은 뭐냐? 또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전략을 또 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렇게 해서 이 책이
뭐 앞부분 이제 빼고 나서 마르크스주의부터 시작해서 이게 전개가 쭉 돼가면서 문화 막시즘이 되고 우리나라에까지 어떻게 들어오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 박광수 목사님이 이 책을 연구를 박사학위 논문을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서 참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박광수 목사님은 문화 막시즘에 기초한 철학과 사상이 인간의 부패와 타락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친동성애 정책을 밀어붙인 것 역시 문화 막시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박광수 목사라고 하는 이 저자는 결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해법을 제시해요. 체제 전복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와주는 이와 같은 그 해법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동성애 현상의 배후에 있는 문화 막시즘의 정체, 본질 이런 거를 비교적 쉽게 설명해 주는 아주 유익한 책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책이 아무리 좋아도 읽기 어려우면 난해하면 못 읽거든요. 근데 이 책도 그렇고 그 책도 그렇고 읽기가 쉽습니다. 읽는 게 아주 쉬워요. 자, 사람의 양심은 불완전합니다. 또한 무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요. 목사가 왜 설명을 해야 되냐? 한번 무지에 잘못 빠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사가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문화 막시즘에 이제 세뇌가 되면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징조, 이 성 이데올로기를 마귀가 도입을 해서 국가와 사회와 교회와 가정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 이해하기 위해서 박광수 목사님의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거다. 자, 이 책에서 몇 가지 나오는 것들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따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오늘 시간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 좌파 정권들은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서 젠더 이데올로지, 여기에 기초한 성평등, 젠더 이퀄리티 정책을 이제 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라고 한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그건 너무 뭐라 그럴까, 기본적인 거잖아요. 평등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런데 성평등이라고 하는 그거를 양성평등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평등 그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선천적인 두 개의 성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이 마음대로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성평등이다. 참 용어도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용어에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헌법도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에 양성평등이 돼 있는 거를 성평등으로 지금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성평등으로. 무서운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헌법에 남자와 여자 이 양성이 평등하다고 돼 있는 거를 성평등으로 바꿔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이 40개, 50개가 된다는 이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물학적 남자가 여성이라고 하고 생물학적 여자가 남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침에는 난 남성입니다 그러고 저녁에는 여성이라 그러고 중간에는 또 나는 양성이라 그러고 중성이라 그러고 개인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탕에 이제 들어가고 나서는 그때 여자라 그러고 밖에 나와서는 남자라 그러고 남자하고 사귀고 이런 일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 성평등이 되면 성적 지향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동성애, 양성애, 소아성애 또 더 나아가서는 짐승하고 관계를 맺는 수간, 그렇죠? 이것까지 인정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삼고 있는 거다.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 신명기나 이런 데 가서 읽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족속들이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행했던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거든요. 이 일들이 그 땅에 생기면 그 땅이 그런 사람을 토해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토해내신 거예요. 그 땅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인간에게 정해놓으신 그런 규범, 이런 가치,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성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느냐.
아이들에게 양성,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성애도 괜찮고 양성애도 이성애도 괜찮고 소아성애도 괜찮고 심지어 수간도 괜찮고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이 40개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성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에게 그림까지 그려갖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으니 이번에 그 만든 교과서 이게 얼마나 참담한지 그 내용이 정부도 할 수 없이 철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지금 들어가고 말았거든요. 자기네가 봐도 이건 진짜 안 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말 그대로 참담한 그런 수준에 이런 수준의 이거를 성교육 무슨 뭐 교과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지금 출간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지가 돼서 모든 거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리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했는데 이 추세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니 그 아이들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저와 여러분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온갖 범죄에 노출되고 범죄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호해지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살게 되지 않냐. 이번에 N번방 사건을 보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가 올지 알 수가 있지 않느냐. 보통 이제 우파는 기독교 문화에 기초한 전통적 보편적 가치 윤리체제를 따르는 무리를 뜻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좌파는 급진적인 혁명, 체제 전복을 통해서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마르크스주의, 급진 페미니즘, 무정부주의 이런 걸 총칭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여기 박광수 목사님 이렇게 썼어요. 따라서 진정한 크리스천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참 이게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좌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좌파다라고 주장하는 당신은 한마디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라는 거죠. 선언하는 거다. 참 이게 진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뭐 진화론도 반대하고 뭐 킹잼 성경도 믿는다 그러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보통 이런 근본주의 이런 침례교 이런 데 다닌다고 하는 분들이 그래서 가서 투표하거나 이런 정치적 이슈에 가면 다 뭐예요? 좌쪽으로 돌아서서 좌익 사상을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돌변을 하는 거예요. 참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예수님보다 사실 그 사람들 본인들 사상을 더 믿는 인본주의자들이라 말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좌익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right이에요. right. 오른쪽입니다. 옳은 거, 올바른 거, 바른 거. 그렇죠? 여기서 벗어난 게 left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left로 태어나는 거예요. 좌익에 빠져 있는 상태로 태어난 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righteousness, 올바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은 사람으로 올바른 사람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좌익 사상을 추구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광수 목사님 이 글에서 또 이걸 가지고 이제 리뷰를 하신 그런 분들이 그런 글을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글로벌 성혁명의 주범이 누구냐? 유엔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유엔을 장악한 사람들은 누구냐? 여러분, 유엔에서는 말 그대로 극단적 페미니스트 이런 사람 아니면 보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좌파 엘리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유엔은 1900 이제 아마 48년도인가 이때 이제 유엔이 성립이 된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제 유엔이 아니다. 가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2007년에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뭐 자카르타는 알겠는데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공식적인 권위나 합법성이 없는 저명한 인권 운동가 그룹이 모여서 젠더 이데올로기 실행 원칙을 이제 만들었어요. 이것을 공식화해서 이들이 모인 지명을 따라서 뭐라고 불렀냐? 족자카르타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이 족자카르타 원칙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세계적으로 퍼뜨리고 실행하는 상세한 그 설명서인데 그 원칙이 자그마치 29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29개를
이거를 압축을 하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젠더, 성을 자유롭게 선택해야 된다. 남자 여자가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해야 된다. 성적 지향, 그러니까 동성애냐 이성애냐 뭐 양성애냐 이런 거 성적 지향도 자유롭게 선택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성 정체성도 자유롭게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29가지 원칙들이 지구촌의 성혁명의 목표를 이행하는 그런 열쇠다. 근데 이 사람들이 2007년 3월 이들에게 권위를 빌려준 UN 빌딩에서 이 원칙을 이제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UN의 권위를 빌려서 각 국가 지도자들에게 이 원칙을 헌법이나 법률 속에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족자카르타 원칙의 성소수자 의제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의 관용이나 적용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성다수자인 정상인들의 자유를 희생으로 하는 특권 부여에 대한 거다. 저는 동성애자들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이제 가서 살아보고 하면 그럼 동성애자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뭐 괴물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회생활 같이 할 수 있고, 내 위에 보스도 동성애자가 될 수 있고, 내 밑에서 일하는 직원도 동성애자가 될 수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을 차별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이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확산이 되고, 이 동성애가 확산이 되면 그러면 국가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애를 못 낳는데 생산 인구가 있어야 그 다음 세대가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이야기해줘야 그 사람들이 죄인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소수,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건 뭐냐, 다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제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소수에게 특권을 부여하라는, 이게 차별금지법의 핵심인 겁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사회를 이렇게 살아가는데 1000명이 있으면 그 1000명 가운데 999명이 동의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 명이 999명의 이 모든 걸 희생으로 내 거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999명은 한 명이 사실은 동성애라든 뭐라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 상관해요? 누가 동성애를 하든지 하는 거에 상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확산이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두 사람의 그러한 그 권익,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의 이와 같은 그 자유와 권리를 희생을 시키는 거, 이게 차별금지법의 핵심인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평론가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유엔의 그 족자카르타 그 원칙을 앞세워 한국인권재단, NGO 단체들이 인권을 강조하며 친동성애, 친이슬람, 가정의 해체 등을 조장하고 이것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또 여러 경로를 통해 진행하면서 인권의 제도화를 통해 법적인 규제로 반대 세력을 가두려 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가 지금 당장 많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반대해야 된다. 이런 거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이제 선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좌파들이 프레임을 자꾸 만들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전선동에 아주 능한 이와 같은 그 혁명의 전사들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처럼 말 그대로 무지하고 순진한 사람들 세뇌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럼 거기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제 딸이 병원에 다녀왔어요. 아빠, 병원에 갔는데 글쎄 그 병원 그 간호사인지 아니면 간호보조사가 그 교회 때문에 그냥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고 그런다고, 참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니까 교회가 코로나를 확산한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선전선동에 능란한 사람들이 이게 좌익 이 선동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보 보수라는 것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수라는 의미의 좋은 것. 여러분, 보수라고 하는 건 영어로 컨서버티브 한 거예요. 인간이 지켜 내려오는 문화와 관습이 있어요. 이게
몇 천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게 정착이 된 거예요. 이거를 휙 뒤집어 놓으면 인간 사회가 망합니다.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요?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수예요. 그 얼마나 좋은 가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획가닥 뒤집어 놓으면 그 사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인간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이 몇천 년 동안 쌓아온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조금씩 고쳐 나가면서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이게 보수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만들어요? 보수는 아주 수구 꼴통이다. 이런 이미지를 프레임을 만들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8.15 집회 나간 사람이 극우다. 여러분 극우라고 하는 건 사회 기물을 막 파괴하고 말 그대로 뭐 자동차를 가서 부시고 불을 놓고 막 이렇게 극우거든요. 8.15 집회처럼 그렇게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진 그런 집회가 없잖아요. 애국 집회, 이 광화문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집회가 어디가 그게 극우입니까? 진짜 극좌는 누구예요? 촛불 이런 거 할 때 그냥 횃불 들고 나가서 거리에서 들고 나간 이런 사람이 극좌예요. 그게 극좌. 우리 애국운동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프레임을 수구 꼴통이다. 진보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는 진보가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좌익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로 불러요? 진보. 진보 뭐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진취적으로 나가는 게 그게 진보잖아요. 진정한 진보가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진정한 진보가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진정한 진보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회의 악을 보고 안 되겠다 그러고 심지어 지금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건 아니라고. 이게 진정한 진보인데 이 진보라는 말이 듣기가 좋고 그럴 듯해 보이니까 이거를 선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진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수구 꼴통이에요. 수구 꼴통. 그래서 요새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 우파 아닙니다. 우익 아니에요. 그런데 진절머리가 나서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런 그 수구 꼴통의 그런 일들이 진절머리가 나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또 그 사람 말에 너무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체제 전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 시위하고 항쟁하는 전투적인 것에 100% 에너지를 썼던 좌파들과 시위나 항쟁과는 거리가 먼 본연의 일을 하며 열매 맺기에 힘쓰던 우파들과는 전투적인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30년, 40년을 혁명을 위해서 싸워온 그 사람들하고 저와 여러분 매일같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어디 혁명을 위해서 일할 에너지가 어디 남아있어요? 우리가 둘이 붙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뭐냐? 진리 앞에는 비진리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진리 앞에는 비진리가 무너져. 아무리 혁명의 전사들이 나서서 해도 여러분 진리 앞에는 비진리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진리 앞에서 비진리가 무너져 내리는 시점이 온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진리로 이 비진리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이 비진리의 이런 거 공산주의 사회주의 외친 이런 자들이 그 위선과 기만이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나서 그래서 그냥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등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선진 자본 국가에서는 대중의 생각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교육, 법, 언론, 대중문화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2020년 대한민국을 보니까 교육은 전교조가 장악을 했어요.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했어요. 엉터리 역사교육, 성교육 하고 있어요. 법을 가서 보면 좌파 판검사 장악했어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공영방송 및 신문방송과 좌파가 다 장악을 하고 대중문화, 불륜, 동성애 등 개인 가정 파괴로 몰아가는 저질 문화가 그냥 완전히 사회를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다고 볼 수가 있냐? 그렇죠? 이 모든 게 뭐냐? 문화 마르크시즘.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야기했던 이런 진지전, 헤게모니 장악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장악이 된 우리나라 사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그래서 목사가 어쩔 수 없이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줄 수밖에 없는 이런 다급한 그와 같은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박광수 목사님의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왜 성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 국가와 사회를 이들이 망쳐놓으려고 하는지, 그 근본 이런 뭐라 그럴까, 원칙이 뭐고 원리가 뭔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걸 해야 저도 배울 수가 있어요.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잘 배우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유튜브에 영상을 해서 올려놓으면은 유튜브가 존속하는 한 누구든지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 몇 개 강의를 들으면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 계몽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오후에 몇 시간에는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하시고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이런 말씀들 기억하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둘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경건한 씨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이 이 땅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대적하는 이런 좌익 세력, 마르크스주의 세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